지금 출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혹은 잠시 숨을 돌리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죠. 매일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통 우리는 눈에 띄는 화려한 결과나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볼 이 심층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세상을 거대하게 움직이는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스포츠 채널에서 흔히 듣는 그런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어떻게 팀이라는 유기체를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거대한 도시의 경제 지형을 뒤흔들며 심지어 최고 정점에선 동료의 인생관까지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당신과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렌즈를 통하면 우리 사회나 조직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독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축구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독일 스카이스포츠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벌어졌거든요. 아, 그 사건이요? 네, 상황을 잠깐 그려볼게요. 당시 독일 분데스리가 프리뷰 방송 중이었고 스튜디오는 특유의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바로 전 세계 축구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리버풀의 전설적인 감독이자 현 레드불 축구 디렉터 위르겐 클롭이었죠. 그 엄숙한 독일 축구 전술 분석 시간에 클롭 감독이 대형 사고를 쳤죠. 맞습니다. 세밀한 전술을 논의하던 그 생방송 중에 클롭 감독이 갑자기 화면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독일 리그가 아니라 바다 건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그러니까 MLS의 경기 영상을 스크린에 띄워버려요. 생방송 중에 대본에도 없는 다른 나라 리그 영상을 그냥 틀어버린 거네요. 패널들 입장에선 정말 당황스러웠겠는데요? 완전히 정족이 흘렀다고 해요. 패널들은 다 충격에 빠졌죠. 그 영상은 바로 미국 LAFC 소속으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클럽은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금 독일 축구가 당장 배워야 할 것은 새로운 전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저기 미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 소니의 존재감 그 자체다. 와, 엄청난 극찬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그 평범해 보이는 영상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기에 전 세계 최고의 명장이 생방송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클롭 감독이 스튜디오에서 재생한 장면이 흔히 우리가 하이라이트에서 보는 화려한 드리블 돌파나 통쾌한 득점 장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득점 장면이 아니었다고요? 네, 클롭이 독일 패널들에게 들이민 LAFC와 FC 댈러스의 경기 분석 화면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공이 없는 순간, 즉 축구 용어로 오프 더 볼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달려나갈 듯한 한 5m 정도의 짧은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예비 동작을 딱 취했을 뿐입니다. 잠깐만요. 공을 잡고 뛴 것도 아니고 그냥 뛰려고 폼만 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짧고 단순한 5m의 움직임 하나가 FC 댈러스의 수비 라인 전체를 공포에 질려 일제히 뒤로 물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죠. 아, 수비수들의 심리를 건드린 거군요. 맞아요. 상대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언제든 가장 치명적인 공간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조금 보태서 그가 숨만 크게 쉬어도 상대는 자신들이 일주일 내내 준비한 전술적 대응을 포기하고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화이트보드에 아무리 완벽한 전술을 그려봤자 경기장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 선수의 아우라와 짧은 스텝 하나에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클럽 감독은 바로 그 통제력에 주목한 거예요. 한 선수가 경기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공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움직임이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속팀 LAFC를 MLS 파워랭킹 1위로 굳건히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묵직하고 진짜 백인 통제력입니다. 공을 만지지도 않고 경기를 지배한다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게다가 클럽 감독하면 떠오르는 고유의 축구 철학이 있잖아요.
그 헤비메탈 축구라고 부르는 거요. 네, 헤비메탈 축구. 말 그대로 쉴 새 없이 몰아치고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장 위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극강의 템포를 말하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전술입니다. 맞아요. 엄청 뛰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클럽 감독이 이 헤비메탈 축구의 정수를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장면에서 발견했다고 극찬했어요. 그 장면은 어떤 거였죠? 경기가 워낙 격렬해져서 선수들 모두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제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든 극강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한계점에 다다르면 선수들은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 호흡 고르기에 바쁩니다. 당연하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요. 부안가 선수에게 끊임없이 손짓을 하며 아주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었어요. 본인의 한계점에서도 팀 전체를 굽어보며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그거 들으니까 당장 우리 일상이나 직장 생활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 프로젝트 막바지 되면 다들 예민해지고 자기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헉헉대잖아요. 맞아요. 주변 돌아볼 여유가 없죠. 그런데 꼭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업무 다 끝내고도 주변 동료들 상태 확인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 저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묵묵히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돌아가게 조율하는 분들이 꼭 한 명씩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클럽 감독도 바로 그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이 선수가 낯선 미국 리그에서 완벽한 전술적 구심점이 되어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팀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능력에 대한 찬사를 보낸 거죠. 그런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야기는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더 거대해진다고요? 축구장 밖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클럽 감독은 그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손흥민이 축구선수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거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클럽 본인도 수많은 월드클래스 스타들을 지도해봤지만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미국 현지에서 마치 국가자산처럼 대우받으며 FBI의 밀착 보호를 받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죠. 잠깐만요. FBI요? 할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축구선수 한 명을 FBI가 경호한다고요? 네, 그만큼 그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경제적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합류한 이후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가치가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조 원이요? 네, 단순한 티켓 판매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활성화, 부동산 가치 상승, 글로벌 관광객의 유입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게다가 LAFC 경기의 VIP 좌석 가격이 무려 3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경제 효과에 티켓 한 장에 320만 원이라니 솔직히 320만 원이면 엄청난 거액이잖아요. 단순히 90분 동안 축구공 차는 거 보려고 그 돈을 내는 건 아닐 텐데요. 도대체 팬들은 그 비싼 돈을 내고 무엇을 사려는 걸까요? 독일의 경제 분석가들조차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팬들이 구매하는 건 멋진 슈팅 궤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기장 전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리더십, 한 선수가 뿜어내는 헌신, 그리고 그 경기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권위적이고 특별한 분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호흡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아, 분위기와 헌신을 소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를 두고 손흥민 신드롬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인기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제 현상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한 좌석에 320만 원을 기꺼이 내게 만드는 그 권위와 분위기. 그게 단지 골을 많이 넣어서 생기는 걸까요? 놀랍게도 클럽 감독을 스튜디오에서 가장 감동시킨 장면, 스스로 화면을 멈추게 만들며 이것이 진짜다라고 외친 결정적 순간은 화려한 공격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비 장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수비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초 단위로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경기가 정말 치열하다 전개되던 중에 FC 댈러스가 날카로운 역습을 수도하면서 LAFC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이었죠. 네, 그때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 상대 진영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이 위기에 처하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획 틀더니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의 속도로요. 최전방 공격수가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자신의 진영 골문 앞까지 무려 80m라는 엄청난 거리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내려왔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그의 발로 막아냈죠. 상상이 가시나요?
국가 자산급 대우를 받고 FBI의 경호를 받으며 한 도시의 경제를 10조 원 단위로 흔드는 최고의 슈퍼스타가 경기 막판에 팀의 실점을 막겠다고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80m를 땀범벅이 되어 뛰어온 겁니다. 가장 굳은 일을 스스로 자초하면서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클럽 감독은 정지된 화면 속 그 땀 흘리는 모습을 가리키며 스튜디오 패널들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선수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요.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직후 완전히 다른 각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90분 내내 자신의 전담 마크하느라 완전히 탈진해버린 FC 댈러스의 수비수 우로 기대 선수와 골키퍼 클로디에게 가장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건네죠. 그 후에는 댈러스 벤치로 직접 걸어가 에릭 감독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기 중에는 그 누구보다 무서운 포식자처럼 80m를 질주하더니 경기가 끝나면 적장과 경쟁자들에게 깊은 존중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이 경험이 상대 선수에게 얼마나 강렬한 충격이었으면 탈진했던 수비수 우로기대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맞대결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았다. 종교적인 경험이요? 물리적인 대결을 넘어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고백이죠. 클롭 감독은 이 모든 상황을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종합하며 뼈있는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본인이 리버풀에서 그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명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를 단 한 번이라도 지도할 기회가 있었다면 내 축구 인생이 훨씬 더 완벽했을 것이라며 깊은 탄식을 뱉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마저 겸허하게 만들어버린 놀라운 순간이죠. 와, 클롭 감독이 FBI 요원들이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선수의 몸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다라고 극찬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품격과 파급력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현지에서 아주 놀라운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조금 돌려볼게요. LAFC에는 이미 최고의 리그 스타로 군림하고 있는 데니스 부앙가라는 핵심 공격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선수의 장기 재계약 소식이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네, 2028년까지 그리고 옵션으로 2029년과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장기 계약이었죠. 잠시 부안가 선수의 상황을 보면 이 계약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명문 구단인 플루미넨시는 물론이고 여러 유럽 무대 구단들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던 참이었어요. 엄청난 돈, 명예, 더 큰 무대로의 도약, 당장 짐을 싸서 이적할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떠날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죠.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그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LAFC에 남기로 한 이유를 묻자 부안가 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뱉었죠. 손흥민, 이 한마디요. 아니, 부안가 선수도 이미 자기가 속할 리그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슈퍼스타 아닌가요? 슈퍼스타 정도가 아니죠. 부안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잠시 살펴보면요. 그는 LAFC 합류 이후 152경기에 출전해 101골과 4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1에 육박하는 괴물 같은 수치입니다. 152경기에 101골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심지어 2023 시즌에는 20골로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구단의 전설인 카를로스 벨라의 최다 득점 기록마저 갈아치웠어요. 이미 MLS 무대에서는 이룰 것을 다 이룬 스스로가 팀의 태양인 선수였습니다. 이미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별이 등장했다고 해서 자신의 커리어 방향을 완전히 튼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뿜어내는 시너지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 두 사람을 흥부 듀오라고 부릅니다. 흥부 듀오요? 재밌는 별명이네요. 흥과 부안과의 부를 합친 애칭이죠. 이 듀오가 합작한 공격 포인트만 25골 8도입니다. 특히 작년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낸 골만 무려 18골이에요. 정말 미친 페이스네요. 게다가 이들의 시너지 덕분에 LAFC는 MLS 역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해트릭을 기록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레알 에스파니아전에서는 부안가가 해트릭, 손흥민이 1골 3도움을 기록하며 6대1 대승을 거두었고 개막전이었던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에서도
두 선수가 나란히 1골 1도움씩 울리며 3대0 완승을 이끌었죠. 와, 인터 마이애미까지 잡았군요.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는 손흥민과 반대편으로 쇄도하는 두안가. 미국 현지 해설가들은 이 둘을 보며 마치 오랜 시간 한 몸처럼 자라온 쌍둥이 같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스탯도 화려하지만 저는 부안가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유럽의 러브콜을 거절한 진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골 기록이나 화려한 전술적 호흡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가 선수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손흥민을 만나기 전과 손흥민을 만난 후로 완전히 나눌 수 있다고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던 선수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그렇죠. 부안가 선수는 스스로 자기가 꽤 괜찮은 성공한 선수라고 믿고 살아왔대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슈퍼스타의 의미가 뭔지 뼈저리게 꿰달았다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팀에서 가장 빛나는 대체 불가별인데 매일 아침 훈련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조용히 몸을 풉니다. 그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말단 구단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요. 어린 유소년 선수들이 지나가면 그냥 스쳐가지 않고 일일이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안가는 그런 손흥민의 장외 태도를 매일 지켜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지금 소니에게서 축구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곁에서 배우고 있다. 부안가에게 손흥민은 뛰어난 동료를 넘어선 인생의 멘토가 된 셈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수십억 원짜리 기회마저 기꺼이 포기하고 그저 훌륭한 인간이 되는 법을 곁에서 배우기 위해 잔류를 선택했다. 이것이야말로 한 개인의 진정성이 타인의 인생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아닐까요? 이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의 증거가 있을까요? 구단 관계자들 역시 이 두 사람을 장기적인 플랜의 최우선 중심으로 삼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전력을 올린 게 아니라 LAFC의 팀 문화 자체를 재창조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팀 문화 자체를 바꿨다? 네, 이런 가마력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술적 완성도로는 절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프 더블 움직임과 80m 질주로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변함없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주변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현재 LAFC의 홈구장인 BMO 스테디움이 왜 매 경기 매진을 기록하는지, 왜 320만 원짜리 티켓이 팔려나가는지 이제 명확해지죠. 결국 이런 인간적 위대함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거대한 에너지로 폭발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길까요?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태도의 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을 즐기는 대신 위기에 빠진 동료의 실수에 덮기 위해 80m를 숨이 턱에 닿도록 질주하는 희생. 네, 그 엄청난 전력 질주요. 치열하게 싸운 상대팀마저 종교적 경험이라고 느낄 만큼 깍듯하게 대하는 인간적인 존중. 그리고 훈련장 가장 구석에서 이름 모를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작은 성실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들이 모이고 결합해서 한 도시의 경제에 1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가치를 불어넣고 최고 정점에 선 동료 선수의 인생관과 미래까지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비 효과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죠. 당장 오늘 당신이 출근하는 직장 혹은 당신의 속한 커뮤니티에서 당신만의 오프더블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내가 굳이 공을 쥐고 화려하게 조명을 받지 않더라도 나의 묵묵한 움직임 하나, 동료를 돕기 위한 5m의 짧은 배려 하나가 조직 전체를 숨쉬게 하고 춤추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지 않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집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흔히 성공의 척도를 연봉, 직급, KPI 같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숫자나 기술로만 평가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심층 분석에서 확인했듯 한 사람의 이타적인 태도와 올곧은 인성이 그 냉혹하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조차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더 나아가 부안가처럼 이미 세상의 모든 지표에서 성공한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가 오직 그 곁에서 삶의 태도를 배우기 위해 자신의 더 큰 커리어마저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죠. 커리어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힘.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 사회가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훌륭함을 재단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짜 힘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굴러가는 공만 쫓느라 전체 판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KPI나 숫자에 갇혀보지 못했던 그 보이지 않는 태도의 힘 말이죠.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태도가 당신의 세상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숨겨진 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을 가득 담은 이야기로 다시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깊은 탐구,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